일단 523페이지 오늘 자료를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번인데 이제 잠깐 지난번에 복습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였죠. 어음과 원인 채권에 대해서 내가 위에서 주는 경우에는 병조를 하는데, 그죠? 병조하지만은 먼저 어음 채권을 행사하라 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름에서 준 경우에는 당연히 어음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이제 자기압 수표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증 수표라든지 그럴 때는 기존 채무 가름에 줬으니까 당연히 원인 채권을 사면 되는 것이죠. 3번은 이제 어음 채권의 지급과 소멸인데, 그 어음 채권을 이제 어음을 가져오면 이제 변제하거나 상계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원인 채권도 달성해서 소멸이 되는 것은 맞죠, 그죠? 그래서 판례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 그 어음 소지인이 마침 채무자에 대해서 서로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변제를 하거나 상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마찬가지다 하는데, 기출문제고요. 그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하여네. 위하여서 어음 수표를 받은 채권자가 원인 채권만을 양도했을 때 채무자는 그 양수인에 대해서 기존 채권 지급을 위해서 교부한 수표가 양도 통지 후에 결제됐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 이제 원인 채권의 양도 후, 지금 제목이 원인 채권의 양도 후에 수표 채권을 갚은 거죠. 그런 경우도 갚은 걸로 된 것이죠. 수표 동그라미 치시고 수표. 지금 이제 요 기출 문제가 뭐냐면 요 판례였어요. 요 판례 보실까요? 판례가 그 판례인데요. 지금 몇 가지 논점이 이제 지금 세 가지예요. 첫째, 기존 채무를 갚으려고 수표를 받은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서 내가 채권만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해서 수표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채무자와 기존 채권 양도인 사이에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는 그 수표상의 상한 의무를 면하게 되고 원인 채권도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죠. 수표 같은 경우는요. 수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따라서 3번의 이제 결론이죠. 그 수표금 지급으로 인해서 기존 원인 채무도 소멸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양도 통지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도 통지 후에 수표 요즘이 이루어더라도 새로운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채무 지급을 위해서 교부한 수표가 양도 통지 후에 결제됐지만은 기존 채무 소멸을 정할 수 있다 해서, 수표 같은 경우는 어느 다르겠죠. 수표는 나 이제 A가 이제 이 채권, 얘가 이제 B에 대해서 원인 채권이 있고, 그죠? 예컨대 A가 물품 대금 받을 게 있고 또 수표 대금 받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두 사이에는 이 수표를 주면은요, 이걸로 물품 대금 깐 거 아니냐,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수표는 대표면 부도가 안 나니까, 수표는. 그죠? 그래서 수표를 주면 이제 돈을 깐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한 거죠. 양도. 그러니까 예컨대 뭐 7월 5일날 양도했는데 얘가 수표를 줘서 갚은 거는 7월 7일이다 이거예요. 8일이다. 그럼 양도 후에 줬지만 이미 갚았잖아요. 갚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또 얘는 얘는 돈을 갚았는데 또 달라고 그랬죠. 이거 이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 통지 전에 항변 사유로서 채무는 소멸됐다. 소멸됐다. 수표 사건이죠. 수표 사건.
그래서 앞에 다시 와서 보면은 이제 기출 문제인데 2009년도 문제는 이걸 수표의 경우는 이렇게 채무 소멸을 한 거죠. 소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이제 문제가 이제 8번에 그 백제옴이라고 해서 뭐 10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나오는 조문이고요. 지금 일동의 이제 그 의의를 보시면 의의에 어음 행위자가 후일에 어음 소지인으로 하여금 물론 이제 어음 요건의 전부 일부를 빠뜨린 거죠. 어음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나중에 비워놓고 보충해서 가져오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고의로 쓰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기명날인 했죠. 당연히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효인 어음이 아니고요. 미완성 어음이죠.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기명날인 했지만 그 요건을 빠뜨려서 해서 발행 백집에서 보증도 그렇습니다. 10조 한번 볼까요? 조문에 우리가 조문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10조에 이렇게 미완성을 해서 서로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미리 합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했어요. 합의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합의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소지인이 모를 거 아니야. 그냥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 1,000,000원 주기로 했는데 1억 썼다. 그럼 1억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사람 A, B 사이에는 1,000,000원 주기로 했지만 그 받은 사람은 그저 보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물론 이제 소지인이 그 합의를 알았다. 중과실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대항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악의 중과실이 아닌 한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A, B 간에 이게 백제음으로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C가 이걸 보충해서 오면은요 A가 야 나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요건은 일단 어음의 조건 전부 일부 근데 뭐 발행, 인수, 배서 이런 행위 그러니까 발행과 인수와 배서, 보증 다 백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과 서명은 존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충권이죠. 보충권. 미완성 어음을 완성 어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인 어음의 효를 발생시키는 보충권이 있습니다. 백제어음 행위자가 이게 사망했다 가지고 영향받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당 보충. 이게 부당하게 보충했더라도 조문에 따르듯이 부당한 보충이더라도 악의 중과실이 없으면은 그 보충된 대로 권리를 그 사람이 얻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백제어음의 부당한 보충의 항변으로서 선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누구한테 이 어음 취입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통할 수 있죠. 기출 문제 그렇죠. 아무리 백제어음이라도 기명날인은 해야 되죠. 기명날인과 서명은 해야만이 그걸 백지하면 무효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525페이지에 보면 판례는 그때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그 전압 판례인데 국내 어음에 대해서 발행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발행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판례는 우리가 이 백제어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행지 없더라도 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요 문제를 내고 있죠. 기출 문제 보면 발행지 백주 있을 때도 발행지를 나중에 제시할 때 발행지를 보충하면 발행지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두 가지입니까? 백제어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제 백제어음은요. 이것도 애우기 어려워요. 저는 그냥 애울 때 백발 이렇게 외웠어요. 백제어음은 발행이 입증한다. 이렇게 맞추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백제어음 백발, 그죠? 백발 입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걸 또 하도 많아가지고 위조는 위소 소지하고 위소 백발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암기 또 객관식 풀 때도 전혀 하겠지만 그렇게 치고 나는 거죠. 보충권은 이제 백제어음에 대해서 미완성어음에 대한 뭐 어음이든 수표든 형성권이고
보충권은 물론 이제 그 기명 한 사람의 의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정할 수 있을 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백지엄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 내 제시를 하더라도 소호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발행하면서 백지를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D가 이제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이게 약속합니다. 얘한테 어음채무를 하죠. 그러면 A, B, C 배서 수취인 배서 해서 최종 소지인이에요. 그럼 소지인은 주채무자한테 어음금 채무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얘들한테 소구할 수도 있어요. 얘들한테. 그죠? 그런데 이 얘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주채무자에 대한 것이고요. 주채무자고 이건 전자한테 양도인한테 청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백지엄에 대해서요. 이걸 보충하지 않고 제시해요. 제시하면요. 얘한테 소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이 보충하지 않고 제시했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 보충해. 그래요? 그러면 얘가 그럼 보충하면 얘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주채무자한테. 그러니까 주채무자는 맨날 책임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책임을 안 져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 어음수표는 이게 합동 책임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책임 못 지면 얘가 얘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백지엄은 이 주채무자한테 제공할 때 백지엄을 보충을 안 하고 했으면 뭐라고요? 얘한테 청구할 수 없대요. 소구를 할 수 없대요. 얘한테 소구할 수 없어요. 또 처음부터 백지 보충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사람 봤을 때, 그럼 얘한테 청구하면 돼. 얘는 이미 부도를 났는데 돈이 없는데 얘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력이 없어지면은 보충권을 행사하자 하다는 이유로 얘한테 청구 못 해. 그럼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맨 끝에 거기 보충하지 않고 지급 제시간 내 해도, 뭐죠? 소구권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소구권을. 그러나 채무는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걔 발행인이 돈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보충권은 이제 우리가 기한이 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급 청구 전까지 이제 보충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소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그죠? 얘들한테 소구하려면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이미 소문에 의하면 A가 돈이 없대요. A는 발행인이 이미 얘는 망해갔어. 그럼 얘는 얘한테 소구할 거야. 이 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한테 지급 청구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거기처럼 지급 제시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안에 따라서 이 소구권에 대한 보존 절차의 흠결로 뭐죠? 자기 배서한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애달픈 거지. 그죠? 이게 그냥 어음 같았으면 바로 소구하면 되는데 백지어음이기 때문에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생긴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응? 따라서 그 백지어음의 소지는 결국에는 보충할 시한은 지급 제시까지다. 물론 지급 제시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지급 제시란 말은 원래 만기일 다음 날이에요. 만기일 거기 지급이 서 있는 그날 다음 날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러면 그럼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만기의 기재가 백지엄이니까 만기 백지인 경우 없잖아요. 2번은 만기지. 만기의 기재가 있으면은 그 대시간에 하면 돼. 만기가 백지야. 만기가. 그죠? 그러면 그냥 소멸시효래요. 소멸시효. 따라서 다시 한번 만기가 없이 백지 만기 자체 우리가 백지엄은 만기가 쓰지 않았어요. 만기를 안 썼단 말이에요. 백지엄으로. 그러면 나중에 만기를 보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가요. 그때는 그냥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지나면 안 되죠. 어음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해야 되지. 그죠?
수표는요, 6개월이에요. 짧아요. 어음은 3년 6개월. 그죠? 이거, 이제. 그래서, 적어도, 소멸시효 기간까지는 해야 된다. 하다표 만기 백지인 경우는 잘 나옵니다. 그, 보증권은 소멸시효 전까지만 하면 된다. 잘 나오는 게 기출문제죠. 이게 만기가 백지됐을 때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 보증권의 소멸시효는 뭐 발행일로부터 발행일 아니에요. 소멸시효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되니까 3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발행일이 아니고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돼서 3년이 됩니다. 물론 만기 백지일 때는요, 만기 백지일 때는 만기부터 3년, 소급자에 대해서는 대시기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만기에, 거기 그 기출문제에 만기 이외의 사항이 우리가 백지일 때, 만기는 있는 거죠. 그때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해서 상환 의무를 청구할 때,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 아니죠. 지급 제시 기간 경과하자만 소구할 수 없죠.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나면 소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판례는 6개월이다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소구는 그런데 우리가, 채무자에서 할 때는요, 우리가, 근데 답은 이제, 소송이, 이거죠. 백지보충은, 소멸되기까지라면 지급기 후에 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채무자한테, 얘한테, 소구가 아니고, 주채무자한테 소송할 때는, 우리가, 그냥 법정에서 사인하면 돼요. 판사가, 보충권 어떻게 해서 뭐, 오늘 할까요?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변론 종료시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채무자 딱 그것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상환금에 대한 청구 소송일 때를 말합니다. 철회는 안 됩니다. 그 철회는 보증권을 수여한 다음에 보증권을 철회한다. 안 되죠. 내가 1,000만 원 주려고 금액을 갖다 백지해서 줬는데, 야, 취소할게. 가져와. 안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지. 철회, 회수를 해야 되죠, 뭐. 그래서, 기출문제, 백지 보충권을 수여한 다음에 보충권을 철회를 나중에 하고 싶어. 불안해. 그때는, 회수를 해야죠. 오음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뭐, 회수하지 않으면 소리가 없죠. 그런 것들, 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법은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까 다시 또 조문 나왔죠. 그럼 지금 그거죠. 악의 증거실이 없다면 부당 보충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그죠? 부당 보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생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부당한 보충이다라고 항변하려면요, 그 소지인이 악이나 증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음소지인이 악이나 중과실이다 할 때는 입증하지 않는 어음 채무자는 설사 억울하게 부당한 보충이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기출문제 문장은 길죠. 뭐 부당 보충했을 때 부당 보충을 악의 증거하실 없이 했다면은 백증 어음 행위자는 그렇죠. 어음 소진에게 부당 보충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하다는 보충 항변을 주장할 수 없어요. 아까 만기 배치했을 때 우리가 비추어서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행사했을 때 맞죠.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3년이 맞죠. 발행이 아니고 맞습니다. 3년, 수표는 6개월. 판례도 만약에 이건 발행의 백지였을 때 소멸시효 기간 후 백지를 보충했을 때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경과 후 행사로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를 뒤에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왜냐면 발행일로 백지한 거고요. 나머지는 5번 문제 같은 기출 문제, 부당한 보충, 하여튼 악의가 아니고요. 악의 또는 중과실이니까 악의 한해서란 말은 틀렸고요. 지금 이제 기출 문제 하나 보면 한번 이해될 것 같은데, 백지 보충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 날인 사인한 사람은 그 취득자가 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제 약속어음, 백지어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대해서 부당한 보충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어음법상 위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위조는 기명 날인에 대한 것이지 위조 아니죠. 근데 변조는 되겠죠, 내용상. 근데 이건 또 변조도 아니죠. 왜? 근데 어차피 자기가 백지 줬잖아. 백지 줬는데 무슨 백지 줬는데 뭐. 그래서 옛날에 뭐 하여튼 무슨 어떤 탤런트가 뭐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예, 그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주고, 예. 마음대로 써라. 예. 부당 뭐 쭉 책임져야죠. 예. 3번. 소재인이 악의일 때는 우리가 그 악의로 인해서 엄상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예. 이거는 약간 이제 네, 중과실, 예. 중과실도 있으니까 틀린 거죠. 예. 중과실도 있으니까. 예. 4번에 오음 금액란에 대한 기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또 백지했을 때는 보통 통상적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보면 한정하다.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얘기죠. 5번에 수표 백지, 수표 금액을 백지로 하는 백지 수표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발행 적어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만약에 이게 수표로 발행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급이 아니야? 발행인 지급이죠? 그러면 D가 샀어. 근데 백지 수표야. 근데 C의 말하면 그래요. 야 이거 야 금액 백지해? 그러니까 얘가 그래. 야 이거는 5억짜리야. 5억짜리.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는 악인 아니죠. 근데 중과실을 면하려면 뭐냐면 얘한테 연락을 해야 돼. 너 금액 5억 얘가 받으면서 너 이거 받았는데 이거 5억짜리로 한 거 맞아? 네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조사 의무가 있다. 조사 의무가. 그래서 거기에 발행인에서 직접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주로 은행들이니까 이게 수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요 달라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런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의무. 이 조사 의무가 이제 조사를 했냐 안 했냐. 조사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 중과실이 없는 것이고 조사를 안 했다면은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의무가 이제 중과실의 판단 요건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백지 부분을 제시 기간 내 보충했을 때 얘기죠. 그림이 좀 잘려나갔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음행위, 백지 오음에 대한 오음의 성립 시기는 우리가, 백지 오음은, 발행을 해서, 이렇게 그림이, 배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배서한 행위가 오음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충권을 행사해야만이 어음이 유효한 게 아니고 어음은 이미 유효해요. 유효하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발행하고 또 만기가 지났어요. 만기예요. 그러면 이때 가서 보충을 하는 거지. 보충을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백지어음에 대한 백지어음이 성립한 시기는 백지를 보충할 때가 아니고 어음 행위 시예요.
그죠? 근데 이 만기가 예컨대 뭐 9월 5일이다. 그러면 이 배서를 언제 했냐면 뭐 9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기 후 배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기 후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보충을 이때 했으니까 이건 만기 후 기한 후 어음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이 보충권은 만기 후지만 배서는 만기 전 아니야. 기준을 어음의 기준을 배서라는 어음의 기준을 해야지 판례는 어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만기 전에 이 배서했다는 얘기는 그게 어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기 후에 보충 날짜를 보충만 만기 후에 한 것이지 어음행위는 언제 했어요? 만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건 기한 후 배서가 아니에요. 결론 백지 부분을 다시 봐볼 제목만 백지 부분을 제시기간 경과 후에 보충했다 해서 기한 후 배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 볼까요? 그래서 즉 만기 전에 그러니까 배서는 만기 전에 했는데 만기 후에 보충했어. 그럼 아니에요. 기한 후 배서 아닙니다. 그건 기한 전 배서야. 전에 했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가 기한 후 배서냐 아니냐 물었을 때는 배서 성립이 그죠? 배서 성립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보충이 아니에요. 보충은 그냥 보충권 행사지. 똑같은 문제 바꿔치기 했어요. 만기 백지어음에서 만기 도래 전에 배서를 했어요. 만기 도래 전에 배서를 했어. 근데 만기 도래 후에 보충했어. 그럼 그땐 기한 전 배서지. 기한 전 배서죠, 그냥. 케이스 문제 판례가 봤습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아까 지금 그 얘기예요.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 경과 후에 즉 아까 제시기간은 이제 만기 이틀이니까 제시기간은 만기 후 이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만기 후에 보충이죠. 그죠? 그죠? 보충했는데 보충해서 발행인에게 어음을 청구하니까 발행이 그래요. 야, 그건 기한 후 배서니까 채권 양도로 봐야 돼. 기한 후 배서는 양도로 보거든요. 기한 후 배서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기한 후 배서 해가지고 인정함을 정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대항할 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만기 전 배서죠. 그러니까 기한 후에서는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 거절을 해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증서 작성을 한 후에 한 배서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죠. 마치 우리가 민법상 보면 A가 B에서 가지고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돈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얘가 물건을 주고 물품을 주고 얘는 이제 대금 채권을 받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채권을 얘한테 양도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얘가 또 어음을 주겠죠. 이렇게 어음을 위하여 주겠죠. 어음을.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이 어음을 이때 이 채권을 주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음 채권을 배서 준 경우가 있겠죠. 어음 주는 얘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받은 어음 줄게. 그죠? 그래서 이게 어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음을 이렇게 이 어음을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틀 지나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때 줬다면 얘는 그냥 어음 종하면 돼요. 근데 기한 후 줬을 때는요, 마치 기한 후일 때는요, 기한 후 배서일 때는, 기한 후 줬을 때는 기간 지나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기한 후에 받았을 때는요, 얘는 얘한테 어음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만기 후니까. 그때는 그냥 그때는 여기 있는 그냥 일반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매매대금 양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요, 얘가 돈 적으로 더 줄까, 얘가. 무슨 민법상 보면, 야, 여기 오히려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물건 반품할 거야. 반품하면 매매약을 해지할 거야. 근데 매매약을 해지할 거니까 너한테 돈 줄 거 없어.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원인 채권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법상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음을 받았더라면 얘는 얘한테 그냥 반하면 되죠. 왜? 원인 채권 단절이니까. 근데 기한후배서는요. 기한후배서는 마치 지명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돼요. 어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가로 안에 기한 후 배서로 어음을 늦게 받은 사람들은 민법상 일반 채권 양수를 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기한 후 배서 실제로 기한 후 배서지만 어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채권 양도예요. 그래서 인적 항변이 절단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산업분하고 이 발행인이 야 이 물건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너 줄 거 없어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씨가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인적 항변으로 대항을 받는다. 즉 다시 한번 이제 죽어보세요. 기한 전에 기한 전에 의해서 백지식 배서나 교만에서 취득한 자는 그 백지 부분을 기간 경과 후에 근데 보충을 기간 경과 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진은 실제로는 기한 전에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건 기한 후 배서가 아니고 기한 전 배서 소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한 전에 배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원인 채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판례 케이스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제시 기간 경과 후에 보충이죠. 배웠죠. 제시 기간 경과 후에 보충은 기한 전 배서죠. 따랐을 때는 그 어음 소진에게 인적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계약이 깨졌다는 등 그건 안 돼요. 어음 논의번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보충권의 행사다. 그래서 완전한 어음이 되는 것이다. 장래가 있을 뿐이다. 소송 중에까지 보충할 수 있다. 자, 백지어음의 양도. 그, 백지어음의 양도는 뭐 완성어음의 양도와 같다. 그래서, 수친이라든지 피배선이 있는 그죠? 백지어음도 뭐 배서할 수 있죠. 그래서, 건데 수취인이라든지 피배선이 있다면은 배서를 통해서 양도하고 만약에 수취인이 없어 그때 이게 교부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받았는데 얘가 수취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수취인이 없어. 그러면 그냥 교부하면 되죠. 그 쓰는 사람이 수취인이죠. 쓰면 되죠. 다 수취인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어음을 양도할 때 백지권도 같이 양도가 됩니다. 백지어음도 선언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권 판결한 때는 그때 배웠죠? 재권 판결한 이후에 선언취득은 안 됩니다. 그죠? 뒤에 배우지만 백지어음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득사항 이건 뒤에 배우고요. 어떤 그 백지어음을 분실했을 때는 공식 재고로서 재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기출문제 그 백지어음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권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그 어음을 없는 걸로 봤죠. 받은 자는 우리가 보충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니죠. 다시 한 번. 판례, 그러니까 재권 판결 받았으니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법원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볼까요? 백지어음에 대해서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재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발행인에 대해서, 백주 보충권과 어음상 권리를 모두 증서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권 판결 받은 사람은 이제 분실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그죠? 권리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보충권을 행사하고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어음의 중에서, 배서를 배우죠. 배서하고, 이제, 배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수하는 행위, 보증하는 행위, 지급 이제 하나씩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서란 말은 이제 어음행위의 뭐 발행은 배웠고요. 그 배서는 이제 최초의 발행 다음에 이제 수취인이 양도를 한마디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도 실제 권리 양도라는 배서가 대표적이고요. 아니면 이제 추심권만 주는 이제 배서가 있고요. 또 입질 배서, 담보를 하기 위한 배서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배서는 이제 양도하는 거죠. 내가 자꾸 이제 양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배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양도하는 배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음상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은 통상 배서로 어음을 이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음은 법률상 당연히 지시권이죠. 누구에게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취인이나 받은 자에게 주라고 지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법률상 당연히 지시권입니다. 수취인을 받는 사람, 수취인이라면 이제 수령인이죠. 받는 사람을 지시하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시를 우리가 그 지시시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명에서 받을 수도 있죠. 받는 사람은 쓰는 경우도 있겠죠. 누구라고. 그죠? 하여튼 우리가 배서로 인해서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배서를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서금지다 또는 지시금지다. 야, A가 B한테 주면서 너만 써. 배서하지 마. 그래서 배서금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행인이 어음을 주면서 교부하면서 야, 배서금지 문구를 아예 써가지고 준 어음은 당연히 배설할 수 없죠. 그죠? B가 A한테 어음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발행인이고 얘는 수취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그래요. 이거는 배서금지 어음이야. 배서를 금지한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그죠? 배서를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민법상 채권 양도는 되지. 얘가 C가 돈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러니까 너 어음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래. 야, 그거 배서금지야. 그러면 더니까 그때는 뒤에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음 채권에 대한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통지한 다음에 양도하면 돼. 민법상 양도지. 그래서 따라서 배서금지라는 것은 배서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배서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양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양도는 민법상 채권 양도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따라서 발행인이 배서금지라든 지시금지를 기재한 어음은 당연히 민법 채권 양도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음법 11조의 이항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줄 때 B가 아예 수취인, 수취인을 비웠어. 이 안에, 그죠? 요 안에 누구라는 게 없어, 아예. 그죠? 그러면, B가 수취인이 비웠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수취인이 빈 채로 가는 거지, 그냥. 그럼 나중에 받은 사람이 수취인 넣으면 되지. 걔가 수령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수취인 백지로 할 때는, 그때는, 보세요. 수취인 백지일 때는 뭐예요? 그냥 인도지. 그냥 주면 되지, 종이를. 종이를 준 게 인도지. 그죠? 그래서 수취인 어음은 그냥 인도 교부하는 거지. 교부도 어머니까. 예. 한마디로 따라서, 우리가 배서금지 어음을 양도할 때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외로 수취인 백지라면 주면 되지, 이렇게. 교부. 그래서, 채권 양도나 교부 방식이 이제, 뭐는 안 돼요? 배서만 되는 거지, 배서. 그죠?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 물론 그 배서금지가 없는 어음도 그 지면 채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서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승계를 중지하면은 그 중단이 가게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원래 자, 만약 A가 발행인이고 B가 이제 수취인이고 원래 그렇죠. 그럼 얘가 C한테 양도하려면 내가 배서인이 되고 얘가 피배서인이 돼가지고 그죠? 양도하죠. 받았죠. 그럼 다시 또 얘가 양도하려면요.
얘가 다시 또 제2배선이죠. 얘가 제1배선이니까 제2배선이 돼가지고 다시 또 얘를 P배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어떤 경우 보니까요. 어떤 경우 보니까 이게 A1이 얘한테 양도했는데 이렇게 C가 있긴 있는데 갑자기 D가 있고 얘가 없어. 배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배서인, 그죠? P배서, 이게 P배서인이죠? 다시 얘가 배서인이죠? 얘가 P배서인이죠? 소지인이지. 그럼 이게 1배서, 2배서 돼야 되는데, 이 배서가 빠졌다, 이렇게. C의 배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음의 배서, 이게 배서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B가 C한테, 그처럼 지명채권 양도를 했대요. 그게 확정일자에 있는 우체국에 있는 확정일자에 있는 문서가 있어. 그건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그 배서가 없는 부분을 양도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가지고 증명하면요, 걔가 그렇게 양도했구나. 그럼 그랬지. 아니, 무슨 어음 채권을 왜 배서 안 하고 그렇게 양도해? 어음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바보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증명은 되잖아, 증명은. 그래서 배서가 단절된 게 가결가 되죠. 딱 연결된 거 시점이 가결된다. 자, 배서의 방법은요. 자, 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음에다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어음에 또 별도의 또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또는 똑같이 등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배서는 용지가 어음에 할 수 있고, 보존지에다 할 수 있고, 또 등본에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고가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등본에다 혹시 원본이 사라질까봐 등본을 해놓는 거죠. 몇 장 발행해가지고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음, 보존, 등본에 한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때 뒷면에 하는 거죠. 어음의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서하는 사람은 이제 수취인이 하는 거죠. 수취인이 하거나 그 후자가 하는 거죠. 했을 때 그 뒷면에 일정상 기재하고 그 수취인이나 후자가 기본 달인과 서명해서 교부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앞면에 하는 거는 어떠냐? 앞면에 그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음 뒷면, 만약에 어음 뒷면에 원래는 배서인하고 배서인 누구누구라고 쓰고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도장만 있어, 기본단위만. 그러면 그건 170 배서죠. 배서를 170 배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음 배서는 뒷면에 해야 되는데 뒷면에 우리가 배서인 누구가 쓴 게 아니고 그냥 됐다면 그건 배서인을 나중에 보충하겠다면 누가 배서인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면에다가 누가 사인했어. 그 앞면에다가 사인했으면요. 그때는 뭐 물어봅니까? 그럼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원래 어음은 그 뒷면에다, 이렇게 앞면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앞면에다는 아니고, 뒷면에다 해야 되는데, 배서인 누구, 피배인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배서인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170 배서구나, 배서인 빼는 거구나.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앞면에다가 얘가 B가, 이렇게 B 썼어요, 이렇게 B를. 이름 썼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거 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고 채무도 있으면서 보증도 쓰는 거야, 같이. 만약 쓰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배서인이라고 쓰면 되죠.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 앞면에 쓰고 싶으면은 배서이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다 누가 이렇게 보통 이름만 쓰면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앞면에 쓰는 건 보증이다.
자, 피배서인 받는 사람, 양수인이죠, 양수인. 예, 양수인 이제 받는 사람은 보통 이름을 쓰는 게 김영식이죠. 이름을 쓰는 게 김영식. 그죠? 그리고, 170배서, 안 쓰면 170배서고요. 소지인 취급 10배서, 또 지명 소지인, 이렇게. 물론 이제 당연히 거기다 배서인이, 예, 그 기명, 단위가 설명을 해야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김영식 배서와 170배서와 간략 170배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김영식이죠. 배서 문구, 그죠? 피소에서의 누군지, 배서인, 이게 3단계 다 쓰는 게 완전한 배서죠. 이게 이제 정식 배서고 완전 배서고 써주는 것인데, 170배서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출구심은 피배서인의 이름을 생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170배서는 배서인은 있는데 피배서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B에다가 이게 B 써놓고요. 여기 없어요. 배서인은 B인데 이게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C에서 D에서 쭉 넘어가면 나중에 뭐죠? D가 여기다가 쓰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피배서인이 생략된 것이 170이에요. 즉 양수인이 없는 거야. 써지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하는 것이 없다. 아니죠. 그게 대표적인 170배서였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배서인이 없다는 것은 뭐야? 양수인이 무기명식이죠. 다른 말로 무기명식이다. 170배서다. 또는 약식배서다. 같은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간략백지 이건 피배서뿐만 아니라 배서 문구까지 없어요. 완전히 그죠? 배서 문구도 없어요. 배서입니다.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배서인만 쓰면요 그냥 배서다 보는 거죠. 여기 없을 딱 보니까 B가 있으면 그냥 배서인 거죠. 간략하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앞면에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보증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 항상 그 등본, 등본 보존에만 뒤에만 쓰는 것이고요. 소지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가져오면 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지인 취급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소지만 하면은 내게 배서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서인의 마치 피배서인을 양수인을 적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효력은 170배서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 별치고 피배서인을 생략한 것이 170배서예요. 그래서 170배서는 이제 이렇게 해보시죠. 피백지, 이렇게 피백지 배서 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배서 요건. 자, 배서 요건은 이제 뭐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배서를 하면서 양도라는 것은 무조건 양도지 뭐 조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서의 조건 붙였어. 그건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효 아니에요. 유효해요. 조건이 없는 걸 보는 거야. 한번 쓸데없는 조건을 본 거지, 그냥. 배서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데, 배서의 조건을 붙였다고 무효는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원래 무조건 배서 아니에요? 일부 배서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분할이 안 된 말이에요. 1억인데, 3천만 원면 배서할게. 그거 안 돼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3천만 원. 이게 분할 안 됩니다. 그죠?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배서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조건부 배서는 보세요. 조건부 배서는 무효는 아니에요. 일부 배서는 무효야.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요. 거기 일부 배서는 무효다. 왜냐? 그건 분할 지급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어렵게 하시면 안 나와요, 이쪽은. 물론 일부 주고 나머지 배서하면 되겠죠. 그건 다른 얘기지. 네.
조건 배서, 어음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그 배서가 무효 아닙니다. 배서는 유효하고요. 조건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배서에 조건일 때, 아니네, 배서 무효 아니에요. 네, 그건 무효적 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왔죠, 기출문제. 조건, 자, 10년 거, 조건을 붙인 배서와 일부 배서는, 무효다. 일부 배서는 무효인데요. 조건부 배서는 무효 아닙니다. 됐죠? 그 기출문제, 10년 거, 그거 다 내고 있어요. 말소를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배서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말소는, 말소 배서는 배서가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자, 3번에 배서는 이제, 어차피 금전 채권을 배척하는 것인데, 그 양도라는 방법으로서 배서는, 당연히 배서를 함으로써 그 권리가 옮겨오고, 그죠? 또, 담보적 효력이 있고, 자격수요적 효력이 있습니다. 14번에 그 배서의 이전적. 그러니까, B가 C한테 배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B가 C한테 하면요. 이 권리를 얘한테 양도하는 거고요. C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뭐죠? 나중에 잘못되면 B가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리 이전적, 이담자,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그죠?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이 담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면 책임지는 거지. 네, 그리고 자격 수여, 여기 아니고 수여. 자격 수여, 네.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가번만 하나 잠깐 보고 좀 쉴까요? 가번에, 당연히 뭐 배서를 했어요. B가 C한테. 그러면 환화음에 생긴 권리를 걔한테 양도한 거지. 그럼 우리는 환화음으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말을 해요. 자, 배서가 170 뭐죠? 피배서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소지인은 뭐죠? 그렇죠. 자기 명칭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될 수 있죠. 보충할 수 있죠. 또는, 또는 백지시를 다시 배서할 수도 있고요. 자기도. 또는 타인을 거기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있으니까. 그죠? 피배선이 없으니까. 예. 그럼 아예 3번은요. 보충도 않고 배서 그냥 겹할 수도 있죠. 그럼 계속 피배선이 없는 상태 넘어갈 수 있죠. 쭉 넘어가죠. 예. 이렇게. 그래서 배서 배치시다는 것은 피배선이 없는 거다 써놓으시고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1번 배서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서하면요 인적 항변 절단이죠. 그래서 어음체 문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그죠? 얘가 C한테 배서했어요. 그러면 A는 B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얘한테는 주장 못하는 거죠. 그죠? 예. 피배서인한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음의 유통을 강하게 보장된다. 예. 그 얘기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인적 항변 절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행인은 여기 배서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피배서인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이렇게. 기출문제, 어음체 문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대항할 수 없죠. 걔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이게 단절되는 것이죠. 그죠? 인적 단절입니다. 물론 항상 뭔가를 양도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담보적 효력이죠. 그래서 15조에 내가 배서해줬다는 얘기는요. 반대말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담보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내가 청구해. 사고 나면 그죠? 예. 예. 물론 배서인은 이건 배서금지 배서죠. 배서한 이후에 새로운 배서금지. 이건 배서금지 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배서금지 배서를 할 수 있죠. 네, 배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B가 C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설을 했어요. 얘는 피배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배설 금지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책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배설 금지 배설인데 이 경우 배설인은 그죠? 그 후에 피배설에 대해서는 책임이 안 집니다. 그러니까 요 B가 이렇게 얘는 어차피 양도했으니까 얘가 담보 책임지는 건 분명한데 얘한테 너만 갖고 너만 갖고 배수하지 마. 그죠? 그죠? 근데 얘가 돌렸어. 그죠? 물론 적었죠. 그래서 배서 금지 배서죠. 그러면 우리 D 피배서인 얘들은 다 얘한테 나중에 청구할 수 없죠. 왜? 문구 썼으니까 배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배서금지 배서는 자기의 피배서인한테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피배서인한테는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2번을 펼쳐놓으시고 자 1번 이 당모적 효력이라는 말은 배서를 한 사람은 배서인은 그 피배서인과 또 그 후에 전원에 대해서 나중에 인수나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서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전부 다 이렇게 인수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아니고 아까 배웠죠? 기한 후 배서라든지 단순히 추심만 주는 배서라든지 처음부터 무담보 배서 이거는 다 책임 안 지죠? 책임 안 지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아까 VS. 그 배서 금지 배서. 우리가 배서 금지 어미 아니에요. 배서 금지 배서예요. 배서 금지 배서는 그 직접 피배서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걸 별치시고, 그걸 제일 잘 냅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줬다가 자격수력은 줬다.